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 메디컬 드라마의 옷을 입은 아줌마 성장기라고 누가 평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닥터 차정숙과 함께 노르웨이 극작가인 헨릭 입센이 쓴 인형의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은 의사이지만 혼전, 임신과 육아, 결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2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길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게 되고 의사 자격증이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간 이식을 계기로 정숙은 다시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50대 아줌마 레지던트 1년차의 병원 생활을 다룬 이 작품은 그동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아를 찾아가는 차정숙의 스토리인데요. 극 중에서 고전적이고 사치스러운 시어머니, 또 권위적인 의대 교수 남편, 빵 하나를 먹더라도 툴툴대는 아이들 등 가정주부로서의 차정숙은 어디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과 한 병원에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된 차정숙.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어느 날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하죠. 전공의 숙소에서 지내겠다고 한 겁니다. 당장 식구들은 그동안 정숙의 헌신을 바탕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하나 다들 당황했죠. 하지만 결국 2번의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차정숙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사 차정숙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건물에 병원을 차리고 1층에는 샐러드 바를 하고 위층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합니다. 옥상에는 친정어머니와 채소를 키우지요. 가정주부 차정숙이 의사 차정숙으로 거듭 태어난 것은 한 아줌마의 자아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2023년 노라의 탄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4년 전에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헨릭 입센은 인형의 집을 발표합니다. 1878년에 시작해서 1879년에 세상에 나온 노라는 이후 여성 해방의 아이콘으로 시대를 넘나들며 세상에 과제를 던졌고 19세기 말 서구의 근대사 운동에 선명한 기원을 이룩했습니다. 근대 연극의 텍스트를 넘어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는 근대사의 일부가 됩니다. 발표 당시만 해도 입센은 이렇게 큰 반향을 오래도록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인형의 집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세계사적 격변을 상징하고 여성 해방운동의 불꽃을 점화시킨 희곡이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파격적이었을까요? 주인공 노라는 마음껏 남편인 헤르마에게 응석을 부리며 사는 고상한 종달새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자아의식, 주체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남편의 소유물이자 심지어 소중한 물건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그 종달새가 집을 박차고 나온 사건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라는 남편 헤르마가 병이 들어 요양이 필요했지만 남편이나 아버지의 보증이 없이는 돈을 빌리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빌렸고 노라는 혼자서 몰래 그 빚을 갚아 나갔지만 그 일은 남편 헤르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지요. 남편 헤르마를 위해서 한 일인데요. 자신을 위해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없는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친정집에서 아버지의 인형 딸이었던 것처럼 당신에게 시집와서는 당신의 인형 아내였어요. 그렇게 외치며 결국 노라는 집을 뛰쳐나오는데요. 헤르마는 노라를 한 인간으로, 아내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인형 혹은 놀고 먹는 귀여운 종달새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그녀가 남편 서인우에게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자 남편이 곤란하다고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의대 다닐 때는 서인호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여자 차정숙은 서인호의 아내가 되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침에 칠첩반상을 차려낼 정도로 살림을 잘하고 남편이 의대 교수가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하죠. 또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고3인 딸까지 두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라는 남편 헤르마에게 자신은 자신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인 헤르마는 당신은 우선 첫째로 아내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머니란 말이야. 서인호와 마인드가 비슷하죠? 그러나 노라가 말하죠. 첫째로 자신은 하나의 인간이라고요. 적어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전에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기를 바랬던 노라처럼 닥터 차정숙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 차정숙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응원하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와 연극 인형의 집은 조금 다르게 끝이 나죠. 그런데 닥터 차정숙이 만일 의사가 아니었다면 50의 나이에도 레지던트를 하지 않았다면 의대 교수 남편의 품에서 독립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이 또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차정숙의 한 개인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형의 집은 여권 신장이나 여성 해방 등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닥터 차정숙으로 돌아오면 결국 14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자립이 닥터 차정숙의 삶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형의 집이 발표된 이후 노라는 시대별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를 휩쓸었던 마담 보바리부터 또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이런 작품들이 대개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노라의 행적을 따라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세태는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어머니로서의 삶보다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죠. 비혼주의, 자발적 미혼모 등도 새삼스럽지 않아서 어쩌면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가장 격변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4년 전에 집을 나선 노라의 첫걸음은 여성 해방의 물꼬를 텄고 노라는 근대 여성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이제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의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녀가 만나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관계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병행한다는 것은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힘이 들 것도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또 배려와 사랑으로 구축된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을 이루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입장과 재능을 정말 많이 이해하고 아껴야 할 것 같죠. 닥터 차정숙을 보면서 저는 인형의 집 노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지, 또 결혼 생활과 자아 성취, 독립된 여성으로의 삶, 이것을 이루어 나갈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비혼주의가 너무 많아져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계기로 한번 인형의 집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